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지요. 오늘은 역대 민주화운동 짚어보면서 부산의 민주정신하고 또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예, 부산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관장님은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한숨 섞인 모습으로 보실 것 같은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일단 한마디로 기쁘다 시민 오셨네, 계엄군 막았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민 의식 그리고 네, 요즘 그 캐롤을 개사한 게 유행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고쳐가지고 기쁘다 시민 오셨네. 성탄절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시민이 우리가 뭐 맞긴 했는데 사실 정말로 우리가 그 상상 그 이상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겪었으면서도 도저히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가는 일인데 그렇지만 또 단 몇 시간 만에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맨손으로 총을 맞고 맨몸으로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면서 그걸 몇 시간 만에 제압한 기적도 사실 인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처음이죠. 네. 10대, 20대 계엄을 맞습니다. 국회에서 해제한 거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긴 한데 뭐 이 예봉은 꺾었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말씀대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의 민주 의식을 좀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역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주요 사건들이 뭔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 질문 한번 들어보겠는데 민주주의 반대말이 뭔지는 아시죠? 독재? 네, 역시 배운 분이요. 다르군요. 네. 그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인데 민주화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세력을 물리치는 시민의 싸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서 이제 주요 고비가 되는 사건으로 이른바 4대 항쟁을 꼽습니다. 뭐 4.19, 부마, 5.18, 6월 이렇게 보는데 독재자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 혁명, 그다음에 박정희 유신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죠. 부마 민주항쟁, 우리 부산 시민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독재를 완전히 퇴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래 그 촛불 항쟁에 대해서는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5대 뭐 항쟁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각 사건들이 뭐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명의 독재자가 서로 바톤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연속해서 40년간 지배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1960년에 4.19 혁명,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은 그 다음 해까지 이어졌어요. 61년까지 계속 진행됐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를 타도했지만 박정희 군사 독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박정희 독재는 18년간 유지되었고 이 18년간 유지된 박정희 군사 독재는 79년 부마 민주항쟁을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신 독재 체제가 끝나고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그 시기를 보고 서울의 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런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시민을 학살하고 권좌에 올라서서 군사 독재 2막을 열어냅니다. 물론 6월 항쟁으로 심판받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4.19를 짓밟고 박정희가 등장했고 5.18을 짓밟고 전두환이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인 이승만은 어떤 반전의 배경이 없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대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이때를 고비로 해서 친일파 처단이 좀 요원해졌죠. 그리고 친일파를 기반으로 한 이승만 독재 정권이 수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주의 전진이 있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심하거나 약간 주춤할 때는 반동이 있었고 그리고 설마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역사 발전에는 우리가 흔히 순탄하지 않고 우여곡절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너무 실제로 너무 가혹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뭐 도저히 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막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요 앞에 역사적 사건을 좀 진지하게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4대 항쟁을 또 한꺼번에 연관시켜가지고 보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부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로 부마 민주 항쟁과 6월 항쟁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부마 민주 항쟁의 부자는 부산이고 네, 맞자는 마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18년간 정말로 영원히 대통령은 박정희가 할 것 같은 이런 강고한 이 군사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 부마 민주 항쟁인데 네네. 이 실제로 이제 부산 시민이 앞장서서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의 봄을 가져온 거죠. 네네.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그리고 6월 항쟁 기간에 가톨릭 센터 농성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79년에서 이제 87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네. 시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사건을 이어서 예. 그래서 87년 6월에 6월 중순에 이제 6월 항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군투입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뭐잘 아시겠지만 군투입설이 있고 그 7년 전에 5.18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좀 긴장을 하고 항쟁이 약간 소강기에 접어드는 그런 조짐이 있었죠. 바로 그때 16일부터 일주일간 그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이 농성이 투쟁의 상징적 구심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민에게 큰 힘을 불어넣고 시민의 우리 부산 시민의 흔들림 없는 어떤 활동이 6월 항쟁을 다시 활발하게 만든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좀 뭔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 예, 부산에서 그 일주일간의 그 항쟁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현상은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나라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달라요. 특히나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성격을 여러 가지로 좀 연구하는 연구 결과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런 평화 시위,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그러니까 뭔가 시위를 하면은 때려 부수고 불나고 그것부터 시작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성격이 어떻다고 보세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우리가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그 촛불 시위가 네네. 시위라고 하는 새로운 시위 문화가 탄생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근데 그 힘은 우리 그 압도적인 어떤 그 시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미폭력 투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민의 힘이 있는 과정에서 그전에 어떠했는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폭력성을 띠느냐 비폭력적이냐를 떠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민주주의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세력 대립 구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민주 시민과 친일 반민족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그 독재 정권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세 분 아까 얘기했던 3명의 독재자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크게 2가지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을 학살하고 고문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어느 나라 독재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우리나라 독재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친일파 정권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친일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득권이 계속 유지가 됐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독재자 본인이 친일파였거나 아니면 그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권의 기반이 친일파 중심으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한마디로 친일 반민족 독재 정권과의 투쟁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재는 친일파에 맞닿아 있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세력은 독립운동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우리가 그 좌우 대립, 진보 보수 이렇게 좀 세력을 좀 나누어서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립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민주와 반민주, 민족 자주 세력과 반민족 세력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명의 이 인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구 선생 아시죠? 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원봉
씨 아시죠? 네네. 네, 뭐 영어로 의열단. 유명해졌습니다. 예, 의열단 우리 그 무장 독립투쟁에서였고 그다음에 노덕수루라고 아시죠? 네, 아시죠. 알죠. 대표적인 고문기술자, 고문기술자 친일 경찰, 악질 친일 경찰로 네. 유명하죠. 예. 그럼 이 세 명을 두고 봤을 때 좌와 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어렵네. 예. 보통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고 뭐 좌익이 어떠냐 우익이 기준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하지 근데 말고 약간 지금 우측으로 예, 김구 선생 우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익이라고 많이 예, 하시죠. 예.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상은 좀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했고 네, 네, 상해 네. 임시정부도 지키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김원봉 선생이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약간 좌익 좌익적 성향 있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죠. 네, 보통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학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토론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김원봉 좌익, 김구 우익, 노덕술은 뭡니까? 아유는 친일이네요. 반민족이지. 좌와 우로만 나누었을 때는 노덕술은 우익에 둬야 돼요. 그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네. 그 불편하지 않습니다. 극우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극우든 중우든 간에 우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김구 선생과 같은 세력권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좌익과 우익은 그 당시에 해방 공간으로 보면 민족 자주 세력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네네. 노덕술은 반민족 세력으로 그 범주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민족 자주 세력과 반민족 세력 그리고 민족 자주 세력 내에 좌익과 우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보수가 있지만 진보 보수는 민주주의 세력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반민주 세력은 그 범주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력 내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방법과 사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보 보수가 나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서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다수의 국민이 결정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반민주주의는 안 되거든요. 그건 토론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대립 구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도 조금 더 근본적이고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세 분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잘 갔는데, 근데 우리 부산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기록관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기록관의 의미하고 또 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기록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그 단순한 흔적이 아니고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예, 뭐 이런 예. 말도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민주주의 기록관이 지금 민주공원 부속 건물로 현재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외부는 이제 거의 다 올라갔는데 예. 그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해제해가지고 예, 예. 우리 그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중요한 기관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의 집단 지성에 도움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네. 그 부산 MBC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료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아, 그럼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3.15 부정선거를 가장 먼저 네, 맞습니다. 네. 마산에 가서 이렇게 보도를 한 엄청난 역사를 가진 부산 MBC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관식 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좀 자랑을 많이 해주시면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해보시죠. 네. 지금까지 잘 오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웃음 포인트로 알겠습니다. 민주정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어떻게 느끼도록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민주공원 관장님으로서 부산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맞습니다. 그 제가 고민은 많이 하지만 역시 그 주인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민의 어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 뭐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 뭐 이런 그 한강 작가의 말처럼 네네. 오늘 우리 하고 있는 활동도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 후세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개로서 우리 민주공원은 그 부산 시민의 민주항쟁 정신을 깊이 새기고 그러면서도 또 더 밝고 친근하게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응원봉을 들고 나가는 그 MZ 세대들, 네. MZ 세대들이 요즘 한참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게 다 민주공원 안에 있는 그
그 어떤 사료들 같은 것들을 보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선 거겠죠. 뭐 민주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사회 전체가 민주화된 어떤 성과라고 봅니다. 예.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또 기록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산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